먼저 황소옥 변호사에게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미 예.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예. 탄핵 사유에 이게 들어갔어요. 그 사전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해서 군사보호시설에서는 압수수색이 이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 조문을 이제 들어서 거부를 하는 건데, 물론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거부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갔지만 지금 어쨌든 이 사태를 가만히 보면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뭐 떳떳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 참 형사소송법 110조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는 돼 있었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을 보면 예. 이거를 만약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설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법 논리일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거부할 수 있지만 만약에 거부했다면 그거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거.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과 국토를 수호할 의무를 선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도 아주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예. 법률적으로 보자면 압수수색 영장은 받았지만 지금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검찰, 검사와 수사관은 집행하러 갔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만약 자기네들이 지금 발표하는 것처럼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럼 주면 됩니다. 이미 제출로. 다 예.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주고 자꾸 뭐 지체하고 또 거기서 내부에서 무엇을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한다면 이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미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도 아마 그러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수사상 기법으로서 영장을 들고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고래고기 사건으로 지금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런 얘기인데,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좀 더 이어가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예. 그때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결국 이미 제출받았고 그것이 나중에 탄핵 사유에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현재도 똑같은 상황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요. 그건 네. 별도로 하고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권이 과거의 선례를 존중을 한다면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언론 아직까지 나온 의혹은 그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한 민정수석실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불법이고 누가 봐도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네.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단죄를 하겠다는 자세로 가야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흘러온 또 그들이 주장하는 법칙에 맞는다 이 얘기죠. 예. 이 청와대가 어떤 이 부패 의혹 또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어떤 그런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마치 피의자의 변소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새 자체도 예. 청와대에서 정무 판단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지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예, 예. 이게 지금 청와대가 만약에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이렇게 피의자가 변소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홍철기 부장님 말씀처럼 곳곳에 허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자살골을 지금 계속 놓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제가 네. 이거를 보도를 드리면서요,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네. 논리적인 흐름이 있으면 제가 그냥 쓱 보고선 쓱 말씀을 드릴 그렇죠. 텐데 네. 앞뒤가 지금 전혀 맞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도를 드린다면은 그러면서 A 행정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서 민정비서관 바로 백원우죠. 백원우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며 추가 지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백원우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관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백원우가
이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백원우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내지는 백원우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얘기를 청와대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백원우가 다 기억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백원우 비서관 꼬리 자르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백원우가 기억을 못한다. 못할 것이다.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백원우를 겁먹은 건가 아니면 꼬리 자르기 하는 건가. 그럼 뭐 지금 애매해요, 다. 지금 보면 이게 다 증거로 현출이 나중에 돼야 될 것입니다. 뭐 이메일, 외부망, SNS. 그렇죠. 이게 전혀 막 나중에 또 와갖고 뭐 그거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내용 자체가 또 사실에 부합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내용 자체 외에 다른 사정을 전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증거인멸 쪽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탄핵 심판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네.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그렇습니다. 모셨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이거는 뭐 계속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듯이 자기 업무 영역이 아닌 그런 부분을 공적인 기관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수사권의 한 주축인 경찰까지 동원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겠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그 내용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지라는 엉뚱한 그런 일을 벌였다는 듯한 증거들이 오히려 속속 나오고 있죠.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 사적으로 1원이라도 착복을 했습니까? 그거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태는요. 지금 드러난 얼개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가 벌써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 그래야 되죠?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해야 될까? 그 조삼모사라고 해야 될까? 뻔히 드러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요리조리 요거는 저렇고 저런 저렇게 아니라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결과적으로 무혐의 받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이. 네. 또 나중에 검찰에서 중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중간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수사 지휘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렇게 과도하게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럼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지 뭐 자꾸 무슨 SNS 이메일 얘기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청와대의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이 법치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어떤 직제와 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 게 아니라 마치 조폭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예. 제가 또 얘기를 드리자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제 각종 소위 적폐라고 해서 많이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건들에서 직권남용이라고 유죄가 떨어진 게 지금 홍철기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직권남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예? 왜 민정수석실에서 왜 정무수석실 일을 하느냐? 왜 무슨 비서관에서 왜 다른 일을 하느냐? 야. 그거 가지고 다 직권남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자면 100% 선의로 받아들이자면 같은 조직 내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한계를 어느 정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 와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자꾸 자살골을 낸다고 하는 얘기가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납득할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검찰에서 오히려 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청와대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정말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 압수수색 이야기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해야 될 거고요. 오늘 압수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다 보니까 소식이 없어요. 사실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 이 창성장 별관 보여주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죠. 팩트만 보도하지만 소식이 안 나와요. 만약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다. 그럼 지금 아마 생중계 라이브 MBC, SBS, KBS 뭐 종편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음해를 다 퍼뜨리고 거기 또 뭐 검찰 측 소식이다 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단순히 사건만 보시는 것을 넘어서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예. 실제로 공수처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됐지만 벌써 검찰이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위축돼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 같았을 경우에는 뭐 검찰이 전혀 달랐는데 이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 사실은 얼마나 계약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